39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과에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은 뭐냐, 배우자를 올바로 알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배우자라고는 했지만 자기 자신도 알고 배우자도 좀 알고, 그래서 폭넓게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성경 구절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가족이 첫 번째 이웃이 되지 않겠는가, 그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원자들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셔야 돼요. 아, 내가 배우자를 더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명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 그것이 마음 열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뤄주셔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그래서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이 우선순위 첫 번째, 그다 하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 1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 번째 순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나와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 교회, 네 번째가 나와 이웃, 이렇게 네 번째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2위와 3위가 바뀌어지는 게 많더라는 거죠. 가족하고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일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순위에다가 이미 그 순위를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고 또 일이지 결코 하나님 자신일 수는 없다라는 거,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가정이 먼저 교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일은 가족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죠? 가족은 반대하는데 교회 일을 한다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우선순위를 가르쳐 드리면서 가정을 교회 일을 하는 지도자일 경우에는 더 이 문제가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무조건 가족 위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한 이 말씀의 뜻에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먼저, 첫 번째 이웃인 내 가정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서 오늘 이 과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던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핵심 주제 보면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이 네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제 탐색전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의 구조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그 테스트 1, 2, 3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 또한 상대방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내적 치유 시간에 Finding Self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격과 증상과 방어 기제와 핵심 감정과 트라우마의 이 메커니즘을 배우게 되어서
서로가 좀 더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지금 내 배우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또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본인은 본인 분석이 힘들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게 보여요. 이걸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정이 우리의 그 자기 개발 또는 그 자기 영성 개발을 하는데 서로가 미러링의 효과를 주는 그런 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핵심 주제에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 측면에서 서로가 자기 자신을 찾아보고 또 상대방도 다 찾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 각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그 네 번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MBTI를 통해서 이제 성격 차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부부 간의 갈등이 되게 이런 거예요. 남녀 차이와 성격 차이, 그 다음에 그 내적 치유적인 관점에서 온 원가족에서의 어떤 고착화된 성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남녀 차이는 빼고요. 오늘은 성격 차이라는 그 아이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TI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MBTI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서 두 개씩 나누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164 네 가지의 다양한 유형의 성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알기는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너지의 방향 원천에 따라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의 기능에 따라서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인지를 하느냐, 감각으로 인지하느냐 직관으로 인지하느냐, 그 차이가 나서 또 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인식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되어지는데, 그것이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판단적이냐 인식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그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고, 또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또 내일 하면 또 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대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이것의 목적은 서로가 다름을 통해서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내는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고 남편은 내향적인 사람이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알게 됐으니까, 난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으니까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이건 타고나는 성품이에요. 물론 학습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이건 타고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타고난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MBTI를 도입한 이유는 이것을 서로 알고 여기서 만족해야 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자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외향적인 성향이 9대1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외향적인 사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라면 5대5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보자라는 것이 사실은 제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타고난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근데 제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제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다 보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다 보니까 처음에 테스트했던 때와 지금 테스트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동력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판단적인 사람과 그 인식적인 사람들의 부딪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죄이냐 피의 싸움이 거의 모든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피냐 죄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죄인은 늘 성향이 뭐예요? 뭔가 정형화되어 있고 뭔가 정해져 있고 다 미리미리 예비가 되고 계획이 돼야지만 편안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식적인 피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정형화되면 좀 더 힘들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것은 계획적이냐 비계획적이냐 이걸 가지고 늘 싸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P는 자기의 성향을 분명히 깨달았고 또 P가 옳다라고만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2의 성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P 성향의 사람으로만 있다면 이 나라는 뭐예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제2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제2의 성향만 있으면 어떻게 예측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좀 괴롭고 힘들고 상대의 독특한 그 성품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4대4, 그러니까 여기가 8점 만점으로 했을 때 4대4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노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테스트를 하면 몇 점 나올까? 4대4 뭐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4대4로 나오시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양쪽의 모든 성향을 다 갖고 계셔서 모두가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 MBTI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반드시 이 멘트, 클로징 멘트를 꼭 하셔야 돼요. 숙제 내실 때 이거를 이제 서로가 이걸 부부간에 서로 알게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 성향에 대한 그 설명은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P인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J인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 설명을 다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싸웠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나누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우리 아내는 굉장히 죄예요. 그래서 산책을 한번 나갈래도 2시간 후에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야지 갑자기 저는 갑작스럽게 산책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산책 갈래? 옷 다 입고 산책 갈래? 그러면 우리 아내는 싫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1시간 전에 나가자 아니면 산책 갈래? 하고서 제가 기다려주는 그런 훈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서로의 성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루어진다면 성격에서 오는 그 갈등은 많이 치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 내주실 때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J와 P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부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가지고 많이 싸우시는가 그걸 알아보신 후에 J와 P의 그 합일점 제가 제 간증을 드린 것처럼 J는 P를 위해서 P는 J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훈련 그 훈련이 오늘 마지막에 숙제로 내어드린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를 다 뭐라고 그러는지 정확히 못 알아들었어요. 숙제. 마지막에 수업을 위해서 숙제, 오늘 숙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다른 부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웠던 경험들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게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조정할 수 있을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부딪힌다. 그럼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내향적인 남편이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들어오고, 아내는 하루 종일 사람을 못 만나서 외향적인 아내는 에너지가 고갈돼 있다. 이럴 때 퇴근하고 들어오면 부딪힐 수가 있겠죠. 아내는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관계를 맺자고 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남편은 너무 피곤하니까 쉬자고 그러고 귀찮아할 수가 있다는,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남편이 들어오고 나서 한 시간이나 뭐 한 2시간 정도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좀 에너지가 좀 올라간 후에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숙제를 내주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그 성품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보게끔 해서 숙제를 자기들이 낼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MBTI도 오늘 다. 예, MBTI 오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숙제 검사 요즘 하시죠? 네. 숙제 검사 꼭 하셔야지만 숙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크하신 후에 바로 마음 열기를 잠깐 한 5분, 그거 길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구절 딱 읽고 핵심이 뭐다, 그냥 1, 2분에 딱 끝내시고, 그 다음에 MBTI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BTI 시간 드리고, MBTI 하고 나면 MBTI를 이해하는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I가 뭐고, 뭐 내향적이 뭐고, 외향성이 뭐고, 그 다음에 P가 뭐고, J가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각자들이 자기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다 설명한 다음에는 두 사람이 나누게 하는 거죠. 뭐 설명하는 것은 문제 다 푼 다음에. 그렇죠. 문제 다 푼 다음에 그 뭐 ISTJ가 나오고 뭐 ENFP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줌으로써 서로가 온전히 자기 성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두 사람이서 서로의 다른 점을 계속 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번 토론을 시키는 거죠. 성품 차이로 싸웠던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격 차이로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을 타겟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커플씩 돌아가면서 자기네들 갈등 얘기할 때,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격 차이라는 MBTI 테스트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늘 그 교육 효과도 좋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MBTI 테스트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오늘 가족.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잘 안 맞는다 나오고 이 결과가. 가끔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인은 자기가 진지하게 이걸 안 했거나 불치하게 답변을 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뭐가 있을지 좀. 네. 그 대백에 보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좋은 걸 동그라미 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맞히려는 정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성적인 줄 알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 자기 편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시험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름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것에 동그라미 편안하게. 이걸 했다고 또 아내한테 혼날까봐 다르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네. 제가 이 처음에 했던 것과 나중에 한 거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다 젖혀놓고 여기 뭐 이런 걸 장단점을 이렇게 보니까
나 이쪽인데 왜 이렇게 나왔지?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아마 여기 이제 문제로 나온 것들은 자기가 실제에서 부딪히는 일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이렇게 좀 바뀐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 네. 여기 해설을 보는 건 내 원래 원천적인 어떤 그 캐릭터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갭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성품을 깨닫고 그걸 주장하지 않고 상대가 힘들 수 있었겠다. 나의 특히 이 부분을 잘 보신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8대0 나오는 거 있죠. 8대0, 7대1, 6대2까지. 이 정도는요, 상당히 뭐예요. 그 부분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배우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배우자가 같은 성격이 모르지만 다른 성품으로 만약에 있다면 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받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내 성격이 상대에게 정말 피해를 줄 수도 있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끼고 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임프로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